기술을 훔쳐놓고 이제 스승을 무시합니까? 그들의 오만은 이길 수 없군요. 세계적 권위의 파리 환경 포럼에서 터져나온 자존심 상한 일본의 환경기업 관계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전 세계 전문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세계적 환경기술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그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치졸한 모욕을 퍼부었을까요? 스승이라 자처하던 나라의 위선적인 민낯.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의 환경 전문가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세계를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전문가 릴리 스미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환경혁신 포럼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 속에 숨겨진 환경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동부에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전선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과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파리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도 여느 때와 같이 스웨덴과 독일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웨덴은 탄소 중립을 향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5년간 쌓아온 환경 전문가로서의 모든 관념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환경기술의 혁신은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겼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유럽의 아성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날의 포럼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는데,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거대한 혁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실체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언급되지 않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 환경기술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여러분께 그날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저의 오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한국 대표단의 발표 순서가 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다소 산만해졌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솔직히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환경기술에서 무슨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이 유럽의 전유물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경악할 만한 수치였어요. 알고 보니 무려 98%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달성했고, 놀라운 것은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도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철저한 검증 데이터와 실제 운영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했는데,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 이를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양,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낱낱이 공개했고, 그 속에 숨겨진 기술력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최근 보도했듯이 한국은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는데, 미국의 재활용률이 고작 4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의 저명한 환경공학자 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도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60%를 넘기기도 힘들었는데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스웨덴의 연구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선진국을 자부하던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라는 말이 회의장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 대표단들도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는데, 프랑스 대표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의무화했다며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자신의 내용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털어놓았고, 이탈리아 연구진들은 알고 보니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긴장감 속에서 저는 미국의 환경 정책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죠. 덴마크와 노르웨이 대표단은 서둘러 한국 대표단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영국 대표는 즉석에서 한국 방문 스케줄을 잡고 있다고 했어요. 환경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제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회의장의 긴장감이 정점에 달한 순간, 일본의 유명한 환경기술 기업 CEO, 아오키 미사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한국 대표단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고, 그 순간 회의장 전체는 숨을 죽인 침묵 속에 휘말렸습니다. 미사코는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으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진국도 아닌 나라에서 이런 진화된 시스템이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는 분명히 통계적 조작의 산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데이터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사코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며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기존 기술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에서 연구해온 기술이며, 이들은 단지 일본의 기술을 복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드네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기술을 무리하게 상용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며 환경공학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는데, 제 동료 연구원이 전해준 비밀 정보에 따르면 사실 미사코의 회사는 수차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바이오 컨버전 기술의 특허 장벽을 넘지 못한 데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이 업계 내부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사코는 이와 같은 배경을 숨긴 채 자신의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을 비판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그저 기술적 우월감을 강조하고 자신이 가진 지배적인 기술을 마치 단 하나의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었는데, 유럽의 유수 환경 기업들도 비밀리에 한국 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로비를 진행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시스템을 폄하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앞다투어 기술 확보에 나섰던 거죠. 환경업계의 숨겨진 이해관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환경산업의 겉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이면의 계약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로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알고 보니 일본의 태도 이면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업 스파이까지 동원하며 한국의 기술을 빼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코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단순한 기술적 열패감을 넘어 시장 지배력 상실에 대한 공포심까지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사코의 공격적인 태도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환경생명공학 분야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단면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일본 기업의 위선적인 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환경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환경기술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수단을 넘어 국가 간 힘겨루기의 새로운 전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전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장면을 말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캐나다의 중소환경기업 연합회 대표 마이클 브라운이 일어나 한국의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캐나다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미사코의 회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다고 해요. 미사코의 회사는 북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환경기술 개발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미사코의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환경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기술 탈취를 시도했으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비까지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환경생명공학 분야에서 벌어진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캐나다 기업들은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일본 기업의 실체는 경악스러웠어요. 환경보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뒤로한 채 오직 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영국 BBC, 미국 CNN, 독일 DW 등 주요 매체들도 일제히 특별 취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환경기술 시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미사코 회사의 불법적인 특허 침해 시도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빙산의일각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시장 독점을 위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경쟁사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환경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바이오 컨버전 시스템의 개혁성은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수준이었고, 재활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미사코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하면서 그동안 아시아의 선두주자로 자부하던 그들의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며 환경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형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환경단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그린피스와 WWF를 비롯한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이 미사코의 회사를 전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미사코의 회사가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막대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이들 환경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한국의 기술을 검증한 예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점인데,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 모두를 충족하는 진보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환경기술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바이오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에요. 환경기술 시장의 새로운 지형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우뚝 서 있으며 시선을 끄는 한국의 성과 뒤에는 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수석연구원 박진수 박사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박사의 눈빛에서 한국의 환경혁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박진수 박사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선다고 설명했어요. 1961년 오물청소법 제정을 시작으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거쳐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고, 2013년에 도입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이러한 긴 여정의 결실이었는데,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이 시스템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률은 놀랍게도 0.9%에서 94.3%로 급상승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에요. 침출수와 악취가 감소했고 소각 및 매립 과정의 환경오염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새로운 식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정책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어요. 더욱 흥미진진했던 것은 첨단 RFID 시스템의 도입이에요. 각 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의 환경 정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 단위로 일률적인 요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버리는 양에 따라 정확한 계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관리 시스템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는데 각 세대에 지급된 RFID 카드로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심지어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배출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쓰레기 관리를 넘어 스마트시티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어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전쟁의 어려움까지 겪은 한국은 자연스럽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이런 문화적 DNA 위에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어요. 환경교육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를 엿볼 수 있었는데 한국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재활용의 중요성까지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분리수거를 가르쳐드리는 모습은 세대를 뛰어넘는 환경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은 정말 놀라웠는데 유럽의 선진국들이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고전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프랑스는 연간 1인당 평균 15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독일도 75kg에 달하지만 한국은 이미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50kg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럽 선진국들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인데 독일이 65%, 프랑스가 58%, 영국은 겨우 45%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9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유럽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박진수 박사는 한국의 향상된 기술 개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메탄가스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식이었고 습식 분리 시스템과 미생물 발효 공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UN 환경계획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격렬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전 세계 환경기술의 역사를 새로 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쓰레기 처리의 혁명, 한국에서 시작되다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며 이 기술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웨이스트 투 에너지, 한국의 녹색혁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환경기술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고되고 있어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한국의 기술이 2030년까지 세계 환경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컨버전 기술을 통한 자원 순환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기술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한국이 부상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한국의 기술력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에서 전해오는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상황에서 미사코의 회사 내부에서도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미사코의 최측근이었던 부사장 타케미 히로시가 내부 고발자로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리 환경포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미사코의 즉각적인 사임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일본 최대 환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오치로 교수가 한국의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는 점이에요. 그는 한국의 바이오 컨버전 기술이 일본을 최소 10년 이상 앞서갔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자랑하던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한국 방문 스케줄을 논의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한국의 시스템을 표준 모델로 채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환경포럼의 현장에서 돌아온 저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한국의 혁신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과 그 성과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CNN, 폭스, ABC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총출동했는데 상원 의원들은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으려는 듯 한국의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재활용률 98%와 연간 경제적 효과 1조 원이라는 수치를 언급과 함께 청중석에서는 경이로운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사코가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청문회는 즉시 중단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은 숨죽인 채 스크린에서 전해지는 미사코의 기자회견을 주시했습니다. 미사코는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회사가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술을 조직적으로 평가절하하고 경쟁사들을 음해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스스로 공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환경기술 분야의 거물이었던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 환경업계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이 파격적인 고백은 환경기술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경쟁과 견제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환경기업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격한 변화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환경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미국 환경청의 기술혁신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에요.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국제환경 협력이 시작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환경기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큰 혁신이 14억 인구의 중국, 3억 인구의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더없는 영광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 믿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릴리 스미스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 일본, 유럽의 국가들을 떠올리곤 했지만 이번 사연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속에 절대 기죽지 않는 나라 한국이 이룬 놀라운 변혁,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진 거대 기업의 오만한 민낯까지 릴리가 목격한 그날의 현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환경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세계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